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나프타 분해 시설, 이른바 NCC 설비를 최대 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정부는 목표 달성에 미온적인 기업에는 각종 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연말까지 강도 높은 자구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방향의 핵심은 설비 감축입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앞다퉈 설비를 늘리는 데 치중하다 보니 수익성과 경쟁력이 악화됐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NCC 설비를 최대 370만 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전체 NCC 생산 능력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는 기업들에게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계획을 검토한 뒤 규제 완화와 금융,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여수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여천 NCC와 LG화학, 롯데케미칼과 GS칼텍스 등 NCC 공정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간의 설비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인력 조정 등의 후속 계획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을 기업 자율에 맡긴 측면이 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기료 인하 등 업체에 필요한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법 이런 부분이 빨리 국회 통과돼가지고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끔 이 부분이라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일단 정부는 관계장관 회의를 수시로 열어 석유화학 업체들의 사업 재편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추진하는 연양뜰 도시개발 사업이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사업의 2차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한다며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차 협의를 통해 전체 토지의 65% 보상이 이뤄졌고 2차 협의와 함께 실시계획 인가 신청, 미협의 토지의 수용 재결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본격적인 착공, 분양에 앞서 투자자별 맞춤형 설명회 등 다양한 마케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과 복례를 잇는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고흥구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이번 사업에 대해 종합평가한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도 15호선 확장 사업은 고흥읍과 복례면의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연결하는 31.7km 구간의 국도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30년 준공되면 이동 시간이 기존 5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에만 빈집이 2만 채가 넘습니다. 이 빈집을 줄여보겠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부동산에 내놔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마당이 어른 키만큼 자란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집 곳곳에 먼지가 쌓였고 주인을 잃은 물건들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입니다. 우리 뒷집도 비 갖고 있고 저거 앞에도 비 갖고 있고 저쪽 돌아가면 또 두 채, 세 채 비 갖고 있고 그래. 여기 술차이 많이. 인근의 또 다른 주택입니다. 마을 초입에 위치한 집입니다. 유리는 깨졌고 집 내부도 엉망인데요.
한눈에 봐도 방치된 지 오래돼 보입니다. 전남의 빈집은 전국 최다 수준인 2만 동을 넘어섰습니다. 여수에만 빈집이 2,700여 동에 달하고 순천과 고흥 등 7개 시군에도 1,000동 이상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고, 빈집이 증가하자 정부는 지자체 18곳과 손잡고 빈집 거래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소유자 동의를 받은 빈집을 그린대로 등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해 수요자를 연결하는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와 광양시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수시는 지난달부터 매물 등록을 시작했고 광양시는 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 중입니다. 20동 정도 저희가 물량이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29일까지만 하고 이제 안 받을 예정이에요. 또 지난 4월 국회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이 발의돼 빈집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익적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빈집 정비에 지원하는 길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천여 동.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나날이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저녁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여수시의원들에 대해 출석 정지가 결정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강재헌, 박영평 시의원에 대해 각각 출석 정지 20일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두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내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1극 체제 속 지역방송의 현실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선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역 MBC 공동취재단 고병권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세워진 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그리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3법에서 지역은 배제됐다는 비판이 터져나왔고 지난해 발의된 발전기금 신설 등을 담은 지역방송 지원 4법은 아직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지역 MBC 기준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20%나 줄어드는 등 지역방송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미래를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수없이 강조돼온 특별기금 조성 등 대책을 이재명 정부가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효성을 가지려면 좀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고 실제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고 유튜브 등으로 초연결된 새로운 방송 환경에 맞춰 지역성에 기반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정책적 뒷받침도 강조됐습니다. 학계,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과의 어떤 콘텐츠 클러스터 혹은 거버넌스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되어서 서로 이게 공동의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인 광고 결합 판매 관련해 지역방송 포함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미리 보완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추상적인 구호보단 실질적인 지역방송 지원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목포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자체가 개신교 선교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최초의 석조 건물로 평가받는 목포의 선교 건축물이 핵심 유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짙은 회백 돌벽과 위아래로 열리는 고딕 양식의 창틀. 1911년 지어진 목포 양동교회 예배당은 호남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석조 건물입니다. 지금은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이 그
유달산에서 이 돌을 날라와서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그분들이 고생을 했겠어요. 바로 옆 정명여중의 옛 선교사 사택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지역 여성 교육의 시작을 지켜온 공간입니다. 두 건물 모두 유달산에서 직접 캔 돌로 지어졌고 돌을 이용한 서양식 건축은 당시엔 호남 지역에서 보기 드문 민간 건축의 첫 시도였습니다. 그 전까지 흙과 나무로만 집을 짓던 조선 사이에 이런 돌 건축은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이 가진 의미는 단지 외형에만 있지 않습니다. 선교 기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과 의료, 농촌 계몽운동이 시작되면서 목포는 점차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섰습니다. 네, 목포는 광주 전남 최초의 기독교 선교 기지로 근대 교육과 의료, 여성 인권,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이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목포시는 최근 출범한 기독교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하며 전국 8개 지자체와 함께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국가유산청도 이 유산들이 가진 역사성과 보존 상태를 높이 평가하는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00여 년 전 돌을 쌓아 만든 이 교회와 사택에 세계문화유산이란 이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 2009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 선고가 오는 10월 28일 열립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어제 살인과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던 백모 씨와 백 씨의 딸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당시 수사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강압 수사 의혹을 부인하는 등 백 씨 측 변호인과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백 씨 부녀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억울함을 호소해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건 발생 15년여 만에 광주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상 처서가 다가오고 있지만 무더위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남은 매우 덥겠고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5도, 한낮 최고기온은 광양과 고흥이 33도, 여수와 순천에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5m, 먼바다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 무더위와 열대야는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 순천시 별량면의 한 금속 가공업체에서 대표인 60대 남성이 용접 장비 기계를 화물 트럭에 옮기다가 기계에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결혼과 자녀 양육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높은 주택 비용과 교육시설 부족을 꼽았습니다. 여수시가 시민 57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여수에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택 비용을 꼽았고 양질의 교육시설 및 환경 부족이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향후 3년 이후 여수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23%가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서비스가 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추경을 통해 전남 최초로 장기재직 근로자 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시행하고 수출기업 항만 선적비 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합니다. 또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 이자 지원 사업 예산도 늘렸습니다. 순천시는 지역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